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데이트 다루기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쿼리는 우리가 어제 만들던 테이블 이름이 테스트였어요. 테스트에서 네임이 홍길동인 것을 홍일점으로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업데이트 문법을 보시면 업데이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입니다. 그 다음 set, 그 다음에 바꿀 필드, 네임이란 필드죠. 바꿔야 될 부분, 바뀌는 부분을 먼저 기술하고 where name 홍길동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긴 대상이죠. where 다음엔 조건이니까 이름이 홍길동인 것을 찾아서 홍일점으로 바꿔라.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우리가 어제는 이름을 바꿨지만 뭐 오늘은 뭐 점수를 바꾼다든지 뭐 다른 걸 한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어떨 때 씁니까? 회원 정보 수정할 때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점수를 입력하더라도 뭐 잘못 입력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DB의 값이 잘못됐을 때 다시 뭐 수정할 수 있는 게 업데이트 컬입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거를 잠깐 또 살펴보면요. import SQLite 3 우리가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모듈이 SQLite 3입니다. 이 SQLite 3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뭐 다른 DB 같은 경우는 외부 모듈을 붙여야 돼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붙여야 되는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경량급 DB SQLite 3입니다. 이 SQLite 3가 어디에 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안드로이드 있죠? 우리 그 안드로이드를 배우게 되면 안드로이드에서도 DB를 뭐 따로 설치 안 하고 경량급 DB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SQLite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SQLite 3 문법을 배워두면 이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쓰기엔 딱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SQLite를 제대로 익혀 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듈부터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코딩을 할 때 이제 분리해서 코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경로, 이 라이브러리 하는 게 디렉토리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B라는 건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이제 종류별로 DB에 관련된 모듈들을 포함하겠다. 여기에 만약에 매스면 수학에 관련된 모듈들을 포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에 얘가 이제 실제 모듈이죠. DBA. 그럼 이 모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임포트 해요. 우리가 뭐 get connection 해가 요 함수만 쓰겠다 하면 하나만 임포트 하면 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쓰고 싶을 때는 별을 찍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관련된 많은 함수라든지 클래스 관련된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서트를 하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셀렉트를 했어요. 어떤 DB 쿼리 작업을 하더라도 커넥션이 제일 우선적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커서입니다. 이 커서를 통해서 익스큐트해서 쿼리문을 수행하면 돼요. 물론 여기다 커리문을 정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커리문을 바로 적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커리문을 따로 빼는 이유는 이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인데 이렇게 빼는 이유는 커리문이 길어지는 경우 이 안에 넣어버리면 코드 굉장히 길어지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커리문을 업데이트 SQL이잖아요. 업데이트 커리문을 여기에 이제 기술을 하고
여기 execute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적 커리로 구성했어요. 물음표 두 개니까 여기서 들어가야 될 물음표에 대응되는 파라미터 값이라죠. 물음표에 대응되는 파라미터 값은 튜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튜플이다. 한 개, 값이 한 개일지라도 튜플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셀렉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있죠. 업데이트, 인서트, 델리트 등은 반드시 DB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커밋을 해줘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클로즈 해서 커넥션을 닫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if 언더바 이 던더라죠. 네임 이름이 메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식별하는 거예요. 메인에서 시작했을 때만 이 함수를 돌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안 넣어주면요, 뭐 이게 어떤 게 메인인지 명시가 안 되면 그 모듈에서 한번 수행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한번 또 수행되고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나는 한 번만 수행하고 싶은데 두 번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문이 다른 페이지 서브에서는 동작 안 하고 반드시 메인 페이지에서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할 때 넣어주면 되는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했던 걸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코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제 했던 것들을 쭉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오늘은 df 마찬가지로 업데이트입니다. 언더바 오늘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a 다시 2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복습점에서 한 번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이 우리가 커넥션, get 커넥션. 원래는 이제 이 커넥션 작업을 보면 저 위쪽에 있어요. 커넥션 작업은 이거죠. SQLite connect 해야 돼요. 그죠? 자, 요게 너무 길죠? 길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복습겸해서 다시 이거를 우리가 당분간은 익혀야 돼요. 안 보고 막 코딩할 정도로 이게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저도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외우고 싶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야죠. 이게 이제 제 목표거든요. 뭐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많이 코딩하다 보면 외우지 말려고 해도 외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어제 했던 거니까 자꾸 이걸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db 패키지는 이미 있으니까 dba라는 우리가 이 모듈이죠.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또 모듈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오늘 만든 모듈은 파이썬 파일로 만들면 됩니다. dba2라고 갈게요. 오늘은. 자, dba2 처음에는 이걸 쓸 때 어디에 있는 기능을 이용할까? 어디에 있는 모듈 기능을 이용할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import SQLite 3에서 이 기능을 이용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DB에서 해야 될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네, 수락할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커넥션부터 맺어줘야 돼요. 그러면 커넥션 맺을 때 그냥 맺는 게 아니고요. 함수로 만들면요.
계속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def 함수 만들 때 이름을 뭐 아무래도 함수 이름 정할 때 연관성 있는 이름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관성 있는 이름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작업은 함수에서 이제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요. 커넥션을 리턴 해줘야 되는데 SQL write 3 그 다음에 connect 해서 요 경로 이 경로만 잘 지정해주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커넥션을 가져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가 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자 보시면 어제 어디 만들었어요? C 드라이브 한번 가보시면 어제 만들었던 게 DB 테스트네요. 그 ABC라고 만들었죠. abc.db 이 DB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DB 테스트.db 이 경로죠. 경로 안에 abc.d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처음에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맞을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는 P02 해가 새로운 파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어제 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에서 닫아버릴까요? 닫아요. 두 개 쓸 것만 이렇게 딱 끄집어내 놓으면 돼요. P02 이거 뭐 만드는 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 이렇게 파이썬 파일에가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든 모듈을 쓰고 싶다 하면 뭡니까? from을 많이 쓰죠. from 해가 어떤 경로를 정해줍니다. 경로가 우리가 만든 모듈이 차례대로 따라가 보세요. libs 라이브러리 안에 패키지는 db 뭐 여기 뭐 수학 패키지도 있는데 우리는 db 패키지 안에 이미 모듈 이름이 dba2입니다. 점 찍어야 되죠. dba2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모듈을 쓰고 싶다 하면 별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듈을 땡겨 와서 바로 그냥 테스트 프린트 해볼게요. 어떤 게 있었어요? get connection 이거죠. 여기에 라이브러리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서 명시해 주죠. 파이참 쓰면 굉장히 편해요. 이 소속이 어딘지 점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얘를 한번 실행해 봤을 때 에러가 발생이 안 하고 객체가 출력이 되면 커넥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객체가 이제 출력되면서 커넥션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성공한 거예요. 1단계. 커넥션 이루어졌구나. 그죠? 아니면 이 DB가 자꾸 바뀌면 여기 매개 변수로 이렇게 받아가 여기 담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DB 만들면 한동안 계속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 코딩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 파일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뭐 자바나 다른 언어들도 보면 설정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고 파일에서부터 이제 그 DB 접속 환경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가 이제 요 커넥터 안에 파라미터로 이렇게 전달해서 커넥션을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해봐야 될 게요. 만들어야 될 게 define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언더바 A라고 이렇게 이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개 만들 게 아니고 비슷한 걸 여러 개 쿼리를 한번 동시에 뭐 이렇게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A, B, C 이렇게 한번 매겨놨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하나씩만 쓰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개를 한번 실습해보기 위해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면 커넥션이 우선적으로 가져와야 되죠. 커넥션을 가져왔는 왼쪽에 레퍼런스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뭡니까? 두 번째 작업은
커넥션 앞에 이걸 만들었으면 이용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커넥션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커서를 만들겠죠.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커서를 만들면 이거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또 이용을 하겠죠. 밑에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이제 레퍼런스 변수를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커서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명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하면 돼요? execute 하면 되는데 쿼리문이 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니까 뭐 업데이트 SQL 이런 식으로 이건 스트링 여기 쿼리문을 따로 빼두면 되겠죠. 여기 이제 쿼리를 완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커서를 이용해서 execute 하는 거죠. execute 할 때 앞에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이 업데이트 SQL 문을 주고 이 안에 만약에 전달돼 동적 쿼리라면 넘겨줘야 될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동적 쿼리면 넘겨줘야 될 파라미터가 필요하니까 튜플 형태, 반드시 튜플 형태로 적어줘야 된다. 이게 문법이잖아요. 튜플 형태. 이거 튜플입니다. 지금 현재는 값을 안 넣으니까 소갈로가 되겠지만 여기다 이제 컴마 찍어가면서 넣어주면 튜플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라든지 인서트 이런 거는 DB의 변화값을 주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밋을 한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 커넥션을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닫아줘야 돼. 자, 이렇게 만든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뭘 바꿔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요 쿼리문과 여기 매개 변수 요 부분만 달라질 뿐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전체적인 윤곽 가장 큰 흐름을 먼저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오히려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고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잠깐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쿼리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필요하겠죠. 어떤 걸 만들고 싶냐면 DB 브라우저 SQLite에서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SQL문에서 그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뭘 해야 됩니까? DB 연결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DB는 연결하면 돼요. 어디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C 드라이브로 일단 가면 여기 테스트 DB 테스트 ABC를 연결해서 보면 구조에 보면 이 테스트가 이 보이잖아요. 여기 어떤 값이 있는지 물론 이걸로 봐도 돼요. 이걸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왜? 우리는 그 코딩을 할 때 뭐 이런 걸 보고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 여기다 값 넣고 이런 형태 쓰는 게 아니고 파이썬에서는 전부 텍스트 코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딩은 연습을 많이 하시려면 실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어떤 내용이 있다? 우리가 그 어제 했잖아요. 확인할 때, 조회할 때 select 대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대문자에도 되고 소문자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필드를 보겠다? 별 찍어요. 모든 걸 보겠다. 그럼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테스트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하고 실행. 자, 이렇게 돼야 되죠. 결과값이 뭐 한 8개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요거는 글자가 작으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보통 글자 크기를 요런 옵션에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요즘에는 웬만큼 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드래그 위로 올리면 커지고 밑으로 하면 작아져요.
이렇게 쓰는 형태의 툴들이 많기 때문에 요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한 8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김철수가 100점, 100점, 100점이에요. 어우, 너무 잘했네. 그래서 뭐 하나 바꾸고 싶어. 수학 점수를 95점으로 바꾸고 싶어요. 김철수의 수학 점수를 95점. 이렇게 하면 타겟이 생긴 거잖아요. 이 타겟을 한번 바꿔보려면 일단 여기서 쿼리를 먼저 완성을 해 보아야 되겠죠. 먼저 어떻게? 업데이트.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이었죠. 테스트란 테이블 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꿀게. 목표 값이 뭡니까? 수학이 95점. 목표 값이 수학이 95점. 그 다음에 조건. 어떤 수학이? where? 여기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수학이? 김철수, 이름이 김철수인 사람의 수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임이 김철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김철수인 사람의 수학 점수를 바꿔봤어요.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 모든 거 from test.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김철수의 수학이 95점이에요. 자, 이렇게 쿼리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다 하면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뭐 어디서 해야 됩니까? 파이썬에서 바꿔야 되죠. 지금은 여기서 바꿔봤지만 최종 목표는 파이썬에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어 점수도 95점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번에는 파이썬을 해봅시다. 파이썬으로 김철수의 점수를 95점으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쿼리문을 작성해야 되겠죠. 어떻게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set 뭘 바꾸겠다? 국어 점수를 95점으로 바꾸겠다. 해가 95를 적어도 돼요. 그죠? 95를 적어도 됩니다. 95를 탁 적어도 돼요. 95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놓으면요 하드 코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적 커리로 만들면 나중에 여기서 95 하면 95가 들어가고요. 90 하면 90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물음표에 대응되는 값이죠.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where 조건 뭡니까? 네임이 여기서 뭐 누구? 김철수 거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하드 코딩에 놓으면 김철수한테만 적용되겠지만 다른 누군가든 여기 뭐 홍길동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음표로 해놓으면 이렇게 동적 커리 형태로 해놓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값 김철수는 김철수가 되고요. 우리는 김철수로 했기 때문에 김철수의 국어 점수를 이렇게 95점으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한번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실행하기보다는 이제 메인이 따로 있으니까 메인에서요. 메인을 커넥션 테스트 해봤는데 메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메인에서만 실행하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야. if문 그죠? 어떻게? if문 던더죠? 그 다음에 name이 네. 그리고 갖다 표시하고요. 다운표가 한 개짜리 해도 되고 두 개짜리 해도 됩니다.
언더바 언더바 메인 언더바 언더바. 만약에 메인이면 내가 만든 함수를 수행해라. 함수 이름이 뭐였죠? 여기 어차피 요 소속이니까 우리가 파이참에서 치면 나와요. 여기 떠 올라요. 여기 업데이트. 요걸 수행해 보면 자 그러면 자 요거는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만든 게 이거 파이썬 두 번째 메인인데 이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run. 응? 뭔가 락이 걸려 있다. 다시 해볼게요. 또 락이 걸렸다. 오래 걸리는 거 보면 락이 걸렸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뭐 쓰고 있어서 충돌을 날 수도 있는데 한번 꺼볼게요. 꺼보고 일단 자 락이 걸렸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상 없죠? 그죠? 아까 그 다른 툴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면 문제가 돼요. 그 DB 같은 경우는 이런 락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DB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써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사람이 영업사원이 김철수 데이터를 바꾸려고 할 때 또 울산에 있는 사람이 김철수 데이터를 바꾸려고 해요. 모순이죠. 동시에 뭔가를 바꾸면. 그래서 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좀 닫고 나서 이번엔 또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다시 데이터베이스 열기 해서 DB 테스트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열기 해서 커리문으로 한번 볼게요. 바뀌었는지. 김철수의 국어 점수가 바뀌었는지. select 모든 것 from 테스트.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95점. 이거는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여기서 커리문을 바꿨는 거고 이거는 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꿨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뀐 걸 확인했고요. 물론 파이썬에서 이렇게 쿼리 만들어가 확인해도 돼요. 그런데 좀 처음에는 이게 이제 또 직관적이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이 쿼리문을 배울 수 있고 파이썬의 어떤 변화를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문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우리가 그 교재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뭐 코딩 해놨는 거죠. 텍스트 코딩 해놨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긁어다 한번 붙여보시라는 거죠. 위에 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긁어다 붙이는 게 안 되니까 혹시라도 뭐 직접 실습해 보시다가 잘 안 되면 요거 한번 긁어가 붙여보고 아 뭐가 안 됐는가 우리가 뭔가 코딩 공부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먼저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일단 되게만 하면 그 다음은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이거 뭐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막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DB가 잘못됐나? 아니면 코드가 잘못됐나? 이 의심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되는 코드를 이 텍스트로 이렇게 실어놨어요. 이거 한번 붙여보고 그다음에 내가 있는 그 코딩 해놨는 코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19, 이거 한번 볼게요. 델리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델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쿼리는 테스트 테이블에서 영어가 85 이하인 데이터를 삭제해라. 자, 요 문법을 볼게요. delete from 테이블명.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지우는데 어떤 칼럼 뭐 또 이런 개념이 안 필요하니까 여기 보통은 뭐 업데이트든 셀렉트든 여기 칼럼이 들어가는데 그냥 델리트 다음에 바로 프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where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영어가 95점 이하인 걸 지워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커리문 몇 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목표를 한번 정해서 이것도 이제 조금 크게 할게요. 델리트 대소문자 부분 없고요.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우고 싶은 조건을 해주면 됩니다. where. 저는 뭘 지우고 싶으냐면요. 여기서 국어 점수가 국어 점수 예, 수학 점수 할게요. 수학 점수를 80점 이하인 걸 다 지울게요. 수학 점수가 80점 이하인 거. 지금 지워져야 될 게 여기 김철수 2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밑에 또 김철수 2 요 지워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수학 점수니까 이 부동호 쓰면 되겠죠. MAT 80점 이하 갖다 표시해주고 80점 이하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실행을 하면 여기서는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원래 여기 데이터를 보면 되겠지만 우리 커리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select 모든 거 from test. 자, 김철수 2는 다 지워졌어요. 그죠? 지워진 거 볼. 총 8건인데 2건 지워져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delete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커서 만들고 이거는 뭐 업 컬이 그대로 했네. 이러면 안 되죠. 좀 이왕이면 delete니까 del SQL 이렇게 하면 좀 매칭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delete from test where 조건에가 물음표 한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컴만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소괄로 개념이지. 이 컴만 찍으면 오류 납니다. 컴만 찍어줘야 한 개, 값이 한 개라도 어떤 형태? 튜플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어가 85점 이하인 것을 삭제해라.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이렇게 우리도 직접 한번 해볼 건데요. 목표를 한번 정해 볼게요. 어떤 걸 지울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걸 지울까 보면요. 평균이 85 이하인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평균이 85 이하인 거. 자, 그러면 여기서요. 총 6개가 있는데요. 평균을 어떻게 내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평균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요. 여기서 KOR 더하기 ENG 더하기 그 다음에 MAT 해서 나누기 3 해볼게요. 이게 평균 점수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이 85 이하인 거는 실제 보면 2번하고 4번, 6번 빼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다 뭘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네임할과 컴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균이 보이는 거죠. 85 이하인 거는 일단 김철수는 96점이고요. 김철수 4, 92점, 92점. 요 세 개 빼고는 다 지워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커리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보면요. 이렇게 하면 이 수식이잖아요. 그냥 여기 as avg 이렇게 해볼게요. avg.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avg. 이 별칭이죠. as 알리아스 해가 요거의 별칭은 avg.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파이썬 수업이라서 파이썬에 집중하겠지만 시간 내셔가 이런 커리문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이 커리 쪽을 어려운 걸 끄집어내면 파이썬보다는 이 또 커리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이게 수업 따라가기 또 힘들어지니까 요거는 각자 이제 어, SQL문 그 다음에 MySQL 이런 건 제가 유튜브로 MySQL로 올린 게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DB 이제 작업해가 이제 올릴 생각인데요. 그런 것들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이제 삭제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해봤는데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쿼리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울 때는 delete, delete, delete 그 다음에 delete 다음에 어떤 필드명은 안 적잖아요. from, test 이렇게 적죠. 그럼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평균을 내면 되겠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요. 국어, 영어, 수학 나누기 3 했는 게 얼마? 85점 이하인가 할까요? 85점 이하인 거 삭제해라. 그죠? 평균 요 부분을 물음표로 두면 되겠죠. 뭐 80점 이하인 걸 삭제해라. 뭐 90점이 이런 식으로 동적 커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제 뭐 85 놓고 하면 실행하면 지워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디서 해볼 거냐면 파이썬에서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파이썬에서. 그죠?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얘들을 지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업데이트가 아니고 만들어야 될 게 델리트니까 요거는 여기 주석 처리하면요 에러 나요. 요 뒤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패스라도 적어놔야 돼요. 원래는 에러 안 날라면 그죠? 패스라도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함수부터 먼저 설계해 볼까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e delete 언더바 a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커넥션 만들고 그 다음에 커서 커넥션 이용해서 커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elete 쿼리죠. delete SQL 쿼리는 우리가 여기다가 설계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delete 쿼리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 커서가 필요하죠. 커서 execute 해서 delete 쿼리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값 뭐 튜플 형태도 괜찮아요. 그죠?
투풀 형태가 돼야 되죠. 이거는 좀 이따가 명시해 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됩니까? 커밋을 해줘야 되겠죠. 커스가 아니고 커넥션을 해야 되죠. 커넥션 커밋. 그 다음에 커넥션 클로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완성해야 될 거는 요 쿼리문.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카피네. 쿼리문을 여기다가 그대로, 자, delete from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요 자리가 85 이하였으면 좋겠다. 이 물음표로 가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85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컷만 찍으면 안 됩니다. 오류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메인으로 가서 실행을 하는데, 여기를 이제 주석 처리하고, 밑에다 적으려고 할까? 이게 들어쓰기가 안 나요. 여기다 적을게요. delete A. 자, 요거 한번 수행해 볼게요. 또 이게 연료가 다른 쪽에서 또 참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이걸 열어놨기 때문에. 그죠? 어, 데이터베이스 닫기 할까요? 저장하고 닫기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수행됐죠? 수행됐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닫기 했고요. 자, 그러면 앞에 보면 앞에 구조 가면 이게 지금 닫혀 있으니까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열어주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 모든 거 from.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 그 다음 것도 예, 텍스트로 이렇게 코딩해 놨는 겁니다. 동일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긁어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챕트 19까지 끝났네요. 그죠? 챕트 19까지 끝났고 20 볼게요. 챕트 20. 자, 이거죠. 뭐냐면 이제 활용. 지금까지 이제 분할해서 배웠어요. 하나씩. 테이블 만드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값 넣는 인서트문 배웠고,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는 셀렉트문, 그 다음에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하는 업데이트문, 그리고 테이블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딜리트문. 그죠? 이걸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실전 프로그램처럼 이제 좀 만들어 보고자. 직접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전화번호부예요. 전화번호부인데요. 물론 이거보다 규모를 키우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공부하셔가 이제 뭐 원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목표를 작게 잡았어요. 자, 테이블 생성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테이블 생성은 A예요. A를 누르면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1번 누르면 입력이 돼요. 뭐 홍길동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2번은 뭡니까? 조회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딱
저장된 거 조회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거 더 입력을 해가 또 조회를 하면 뭐 2명 이렇게 우리가 이 DB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파일과 DB를 쓰는 이유가 컴퓨터 보통 변수에 컴퓨터 담아놨다 컴퓨터 딱 키면 그 변수의 그 값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남아있죠. 그 다음 날도 남아있고요. 우리가 삭제하지 않는 한, 뭐, 영구 보관이 되는 게 이제 DB인데요. 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원 가입이죠. 쉽게 말해가. 입력이라는 게 회원 가입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회원이 몇 명 있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 탈퇴하면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삭제가 있고요. 회원 정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죠.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화번호부에서 또 삭제되는 경우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만들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하기 위해서 뭐 마지막에 0번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일 먼저 모듈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모듈을 만들 때 우리 그동안 계속 모듈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import SQLite 해가 먼저 그 DB 패스 해가 새로운 DB를 사용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인에서 DB 경로를 정해주면 새로운 그 DB에 관련된 커넥션을 리턴해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자, 요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요. 클래스 있죠. 클래스 형태로 만들 거예요. 자,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들었는데 클래스 형태로 만들었어요. 클래스 DB 첫 글자 대문자로 하죠. 그리고 커넥션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DB 경로 그리고 이제 커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 있죠. 클래스 안에 이 변수는 무슨 변수예요? 우리가 중급 레벨 1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거는 클래스 변수죠. 그죠? 클래스 변수입니다. 클래스 변수로 선언했어요. 이 클래스 변수하고 대응되는 게 뭡니까? 인스턴스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클래스가 같은 클래스라면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해당 객체만 사용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제가 예전에 냉장고를 예를 들어 갔었는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같이 쓰죠. 공유 개념이죠. 이게 클래스 변수예요. 각각의 어떤 사물 같은 거, 지갑이라든지 뭐 칫솔, 이거는 개개인의 물품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스턴스 변수로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라도 이 개념을 못 들어보신 분은 제가 이거 녹화했는 영상이 있습니다. 클래스와 인스턴스 변수를 구분해 놨는 영상이 있는데 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로 이제 공부를 하시더라도 뒤로 공부하시더라도 이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코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 코드를 한 번만 만들고 공유하면 되죠. 그죠? 어, 커넥션과 커서는 보시면요. 왜 이렇게 놨냐면요. 클래스 변수로 뺏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중급 레벨 2에서나 중급 레벨에서 수업하는 거는 다른 책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이런 거 책에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 책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걸 설명 안 해요. 그냥 어떤 문법 위주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에서 쓰던 코드
예전에 뭐 자바나 뭐 다른 C 쪽에서 쓰던 코드들을 파이썬 형태로 바꾼 거예요. 파이썬 문법을 배우고 그 예전에 이제 실무에서 이제 쓰는 방향을 이제 파이썬에 이제 적용시켜서 만든 그냥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전이죠. 실전 코드 같은 경우는 책에서 그렇게 표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찾아보기에는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 두 개는 이렇게 클래스 변수로 뺀 이유는 어디든 다 써요. 커넥션과 커서가 있어야 테이블 생성 작업이 되고요. 인서트 작업도 뭡니까? 커서와 커넥션이 있어야 되고요. 셀렉트, 딜리트, 업데이트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테이블 생성하는 거. 요거는 클래스 안에서 만드니까 우리 그 메소드 개념이 되죠. 셀프가 붙었잖아요. create 테이블 셀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만든 거죠. 뭐 텔이라는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요거 코딩을 한번 해가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는 DBA3 할게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 DBA3. 자, 요거 뭐부터 해야 됩니까? import SQL Lite 3. 이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를 만든다 했죠. 클래스를 만들고요. 첫 글자를 보통 이제 약속입니다. 대문자로 표기하죠. DB 클래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통된 부분을 클래스 변수로 뽑아낼 건데요. 커넥션을 만들 건데 우리 커넥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SQLite 3 connect 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잠깐 보면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가 필요하죠. 그렇죠? 요거는 좀 전에 만든 걸 가져왔네요. 그죠? 겟컨 해가지고 만들어 왔네요. 커넥션을 가져오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로 한번 만드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전화번호 보니까 DB를 다시 하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로를 C 드라이브에 어제 만들어 놨는 거 DB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어제는 ABC 했잖아요. 저는 tel db 이렇게요. tel db라고 할게요. 뭐 물론 어제 했던 거 그대로 해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테이블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어제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정의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커넥션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넥션이 생성되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커서도 필요하죠. 커서는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서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메소드 하나하나 작업 단위로 이제 만들면 돼요. 함수 만들듯이 똑같이 뭐 함수 이름 그렇지 create 테이블. 이 클래스 안에 함수를 우리 보통 메서드라 하잖아요. 그럴 때 차이점이 뭡니까? 앞에 뭘 붙여줘요? 안에 매개 변수를 셀프를 붙여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테이블 만들 때 쿼리, 자, 쿼리를 수행해야 되죠. 쿼리를 수행할 때 뭡니까? CUR 위에 커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만든 커서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커서를 이용하려고 하면요. 이건 클래스 변수 사용법은 뭡니까? 클래스명으로 접근한다 했죠. 전에 제가 클래스명으로 접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db.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럼 이 컷을 이용해서 execute 해가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근데 테이블은 만들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가 만들려면 요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요 사이에 여러 줄일 때 요 사이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데, 자, 우리 그 교재 보면 테이블 어떻게 만들었어요? create 테이블명,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텔이에요. 그리고 사람 이름 들어가고 전화번호, 넘버 둘 다 텍스트예요. 전화번호일 경우 우리가 숫자로 안 적습니다. 계산되는 의미가 아니니까 둘 다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네임과 넘버를 텍스트로 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커리문 create table 텔이라는, 이거 좀 헷갈리겠죠? db명도 텔. 그러면 이 db명을 뭐 좀 바꿔도 돼요. 폰이라고 바꾸고요. 폰이란 db 안에 텔이라는 뭐 테이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create table tel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칼럼 그 네임이 필요하죠. 네임은 어떤 자료형을 쓰겠다. 텍스트. 그 다음에 칼럼명이 넘버가 있어요. 넘버는 어떤 자료형을 쓰겠다. 텍스트. 이렇게요. 이게 원래는 지금 테이블 설계하면 굉장히 길어지면 이렇게 코딩을 요 밑에 쭉 해가 한 네다섯 줄 이렇게 코딩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갈 때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한 줄에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테이블을 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인서트 해가지고요. 인서트 해서 인서트 작업은 사람 이름을 이제 우리가 입력받겠죠. 사람 이름 입력받고 전화번호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SQL 문을 여기에 적는데요. 인서트 커리 문, 그죠? 인서트 커리 문을 적고 그 다음에 이 인서트 커리 문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튜플이죠.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겨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서트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인서트는
인서트 A라고 좀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인서트 쿼리죠. 인서트 SQL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쿼리문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서가 필요하죠. 커서는 여기서 그냥 커서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서트문은 요 안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변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셀프가 붙어야 되고요. 셀프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서는 위에서 이제 생성된 거 그대로 이용하니까 클래스명 해서 커서 해서 execu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쿼리문 셀프 점 인서트 문이 쿼리문이 들어가고 요 뒤에 이제 튜플이 들어가겠죠. 튜플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사람 이름과 뭐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셀프 네임 해서 인풋 이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는 셀프 전화번호니까 넘버 해서 마찬가지로 인풋 전화번호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셀프 붙어야 됩니다. 셀프 여기도 셀프 자, 여기 튜플이죠. 여기서 입력받았는 걸 요 커리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커리만 그죠? 잘 잡아주면 되겠죠. 커리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커리는 우리가 뭐 합니까? 인서트 문이 되겠죠. 인서트 into 테이블명이 텔입니다. 텔 그 다음에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value s 붙이고 첫 번째 칼럼 물음표 이건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칼럼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인서트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인데 이제 클래스 형태로 바꾸니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요. 셀렉트. 셀렉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셀렉트는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요 쿼리문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매개 변수 안 들어가죠. 그럼 정적 쿼리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나만 적으면 되죠. 그리고 모두를 다 불러와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회원들을 모두를 다 불러와야 되니까 패치 all입니다. 리절트 셋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해서 포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면 select죠. select가 A에서 self.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로부터 입력받는 거 아니니까 커리문이 필요합니다. 어,
셀프 셀렉트 SQL 해서 셀렉트 쿼리 셀렉트 모든 걸 다 불러와야 되죠. 모든 거 from tel 이렇게 되겠죠. tel. 그 다음에 컷을 이용해서 이제 execute를 합니다. db 컷을 이용해서 execute를 합니다. execute 할 때 위에 있는 커리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셀프 점 셀렉트 커리 셀렉트 커리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db 컷에 이걸 다 실행하고 나면 컷을 이용해서 패치 all 하면 모든 걸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RSA가 result set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로 전화 번호부 조회 뭐 아니면 출력할까요? 뭐 출력해도 되고 조회해도 되고요. 이런 문구를 찍어 놓고 이게 여러 명이에요. 만약에 20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폼을 돌려야 되죠.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리절트 셋에 그 우리 책에 보시면요. 아, 데이터 출력으로 했네요. 그죠? 뭐 상관없고요. 리절트 셋에 키와 V, 키와 V. 리절트 셋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리스트 안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투플 형태.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는 사람 이름, 뒤에 거는 전화번호. 이런 형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뭐, 뭐 이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뭐 앞에 K는 사람 이름이 되고요. V는 전화번호가 되고 이 RS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찍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화번호 다음에 이름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거죠. 전화번호 출력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서트 만들고 셀렉트 만들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델리트입니다. 전화번호를 삭제하려고 하면 어떤 걸 삭제해야 되냐면 어떤 뭐 친구가 10명인데 그 친구가 뭐 아니면 지인이 뭐 이제 뭐 연락 안 할 경우라든지 뭐 했을 때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입력하면 이제 삭제가 돼야 되죠. 이름 중심으로 이제 삭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쿼리가 있죠. 쿼리 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름도 이제 투플 형태로 처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delete 언더바 a 이 클래스 형식으로 코딩하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셀프 그 다음에 delete
delete from tel where 이름이 누구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변수니까 아니 클래스 변수니까 커서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요. delete SQL 적용하고 여기에 이제 지워야 될 사람 이름이 튜플 형태여야 됩니다. 뭐 네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 뭐를 붙여줘야 돼요? 컴마를 붙여줘야 튜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겠죠. 요거 그대로 카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입력받는 이름. 자, 요 이름이니까 여기도 셀프 붙여야 되죠. 셀프 네임. 자, 이제 남았는 거 하나예요. 하나 남았습니다. 볼게요. 이것도 보면요. 이름이 들어가죠. 이름이 들어가고 전화번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업데이트 셋 전화번호 이름을 갖고 이제 전화번호를 수정하는 거죠. 어떤 특정 이름인 것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수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튜플 형식으로 대입되고요. 자, 이것도 코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A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는 사람 이름을 입력받고요.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바꿀 전화번호를 입력받습니다.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문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다음에 set 했을 때 뭐를 바꿔야 될 게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죠. 전화번호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바꿀 거는 물음표로 들어가면 되겠죠. 동적 거리 물음표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이름 대상으로요. 이름 대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름 대상으로 이렇게 물음표 2개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db 커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셀프 업데이트 쿼리죠. 업데이트 쿼리를 이건 투플 형태로 앞에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물음표 들어갈 게 전화번호인가요? 번호 셀프 붙여야 됩니다. 셀프 번호 그리고 뒤에 들어갈 게 셀프 붙이고 이름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DB 관련 프로그램 만들 때요. 우리가 이걸 뭐 DAO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원래는 DAO
이건 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오브젝트 걔가 따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쿼리문을 이런 식으로 DB 관련된 건 따로 빼요. 그래서 보통 이게 DAO 형태가 되는데요. 뭐 커넥션도 있고 그 다음에 커서 가져와서 테이블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쓰는 인서트, 회원 조회할 때 쓰는 셀렉트, 삭제할 때 쓰는 델리트, 그 다음에 수정할 때 쓰는 업데이트. 이걸 별도로 모듈 형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이제 써야 되죠. 이거를 이제 써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메인을 만들어 볼게요. P03 해서 이제 앞에서 했는 걸 하나하나 테스트 해가면서 메인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메인을 만드는데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걸 모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from 이건 라이브러리 안에 뭡니까? db라는 패키지 안에 이번에 우리가 만든 게 dba3 뭐 이런 식으로요. 요 안에 있는 모든 걸 이용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게 좀 익숙해져야 되죠. if 이거 메인일 때만 동작해라. 이렇게 놓고 자, 첫 번째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였어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되죠. 객체.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면 이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그 멤버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에 우리 DB 클래스잖아요. 여기에 커넥션이죠. 자, 그러면 커넥션이 제대로 생성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넥션. 이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객체 제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요. DB가 만들어졌는가 볼까요? 폰이란 DB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폰이라는 DB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커넥션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메인이죠. 메인. 이거는 뭐 메인도 이렇게 함수 형태로 df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를 여기서 호출했네요. 그죠? 메인 함수를 호출했고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생성했어요. 클래스 객체를 생성했어요. D로 받았죠. 그럼 무한 루프를 돌립니다. while true 해가 무한 루프인데요. 이제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아가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저하고 같이 하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메인 함수를 위에서 따로 뺄 거예요. 그러면 함수 형태로 메인 이건 뭐 나중에 코딩하려면 패스해 놓고 여기서 호출할 때 뭐 하면 됩니까? 메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메인 할 때 이 인스턴스가 필요하죠. 인스턴스를 이제 받는 레퍼런스 그냥 D라고 할게요. D, B. 자, 이렇게 놓고 이 D를 이용해가 이제 DB에 접근하면 돼요. D를 이용해가 D 객체를 이용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일단 while 문해가 무한 루프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건 무한 루프는 안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입력이 필요해요. 어떤 입력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입력 n 할게요.
인풋해서 입력, 조회, 삭제, 수정, 종료 5개 받습니다. N 인풋 해서 A는 이게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A 누르면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뭐 1 입력, 그 다음에 2 조회, 3 삭제, 4 수정, 5 0번 할까요? 0번 아무거나 해도 돼요. 0번 종료.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하면 돼요. if n 입력받았는 게 우리가 이거 뭐 캐스팅한 게 아니니까 스트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왔는 게 만약에 A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블 생성이죠. A면 테이블 생성이에요. 테이블 생성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d.create table 이 함수 쓰면 돼요. 1이면 인서트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면 델리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D 객체를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D. create table 이렇게. 그러면 테이블 생성이에요. 이건 한 번만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if any 1번이면 전화번호 입력이에요. 전화번호 입력 D. insert라고 하면 되고요. if any 2면 이제 조회죠. 점 select if any 3이면 삭제네요. 그죠? d. delete 그 다음에 if any 4면 수정이죠. 점 update 그 다음에 if any 0이면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그러면 이제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 종료할 때 뭘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최종적으로 반영할 거 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클로즈 해야 되죠. 커넥션을 반납을 여기서 하면 돼요. 마지막에 반납하면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 DB 처리할 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겠어요. 작업 다 하고 난 다음에 종료하는 시점에 딱 닫아주면 되잖아요. 이게 더 효율적이죠. 그죠? 매번 열었다 닫는 것보다. 그러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놨어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0인데 0에서 이게 종료잖아요. 이거죠. 커넥션을 커밋하고 클로즈하고 브레이크해가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자, 0이었어요.
브레이크 하기 이전에 D 점 커넥션을 커밋 하는 거죠. 커밋. 그 다음에 D 점 커넥션을 클로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죠? 하나씩 테스트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뜨겠죠? 요거 다시 할게요. 원래는 이거를 뭔가 이게 구분해주면 좋겠죠? 이 뭐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해주면 좋은데. 자, 이렇게 구분해주면 좋은데, 그죠? 자, 일단은 A 누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A. 테이블 생성이에요. 자, 그러면 테이블 생성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A를 눌러가 테이블 생성했는데요. 테이블 생성은 우리가 이걸로 하면 되겠죠. 파일, 새 데이터베이스에서 폰을 저장이네. 열기인데. 파일, 데이터베이스 열기입니다. 열기에서 폰을 열기. 열기 하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보면 텔 여기 보세요. 테이블 만들어졌네요. 그죠?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충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닫아 놓을게요. 닫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죠. 1번이에요. 1번. 1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입력. 제가 한 명 입력할게요. 홍길동. 홍길동. 어, 홍길동. 홍길동 전화번호. 그냥 간단하게 입력할게요. 111에 1111. 자, 그러면 이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입력이 됐으면 2번 누르면 이제 조회할 수 있잖아요. 2번 눌러볼게요. 보세요. 홍길동 전화번호. 키, 밸류. 맞죠? 키와 밸류. 이렇게 출력된 거 볼 수 있고요. 한 명 더 입력할게요. 한 명 더. 김철수. 그러고 22에 2. 자,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한 명.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2번 하면 이제 두 명이 돼 있어야 되죠. 2번. 이게 아니고. 어? 이게 다시 할게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컷을 잘못 뒀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회 두 명 있죠. 보세요. 홍길동, 김철수 두 명이 있어요. 또 한 명 더 입력하면 세 명이 있어요. 한 명만 더 입력할게요. 1번 이영희 333 3333. 자, 그 다음에 조회 2번이죠. 보세요. 세 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가 세 명이 있죠. 세 명이 있고 그러면 이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 명 생길 때마다 아니면 새로운 연락처 받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삭제 김철수 삭제해 볼까요? 2번, 3번이 삭제네. 3번. 이름을 삭제할 사람 이름 김철수. 자, 그러면 그 2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삭제가 됐느냐. 보세요. 없잖아요. 김철수 삭제됐죠. 김철수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수정을 해볼게요. 이영희 전화번호가 333이 아니고 444로 이렇게 수정이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럼 4번 누르고
바꿀 사람의 이름 이영희, 전화번호 바뀔 번호가 444 444. 자, 그래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봐요. 그게 뭡니까? 2번 보세요. 이영희 바뀌어 있죠. 자, 이제 오늘 이제 그만하겠다. 내일도 입력할 수도 있고 며칠 지나서 입력하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종료하면 지금까지 상황을 뭐 커밋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즈 해요.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그 다음 앞에서 작업했는 두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다시 실행합니다. 자, 다시 실행해서 입력 안 하고 그냥 조회 바로 눌러도 두 명이 있어야 되죠. 홍길동과 이영희는 좀 전에 데이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물론 이거를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코드 더 길어져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수업용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최소한으로 뺐어요.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빼서 이제 설명은 하긴 하되 이걸 또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나중에 이거를 만드실 수 있으면 자꾸 확장하셔야 돼요. 지금은 텍스트로 했는데요. 여기서 뭐 입히면 됩니까? TK 인트 같은 것들 있죠. 우리 그 유저 그 GUI 환경이 꽤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그런 거 입히기만 하면 돼요. 클래스 어차피 그것도 클래스 단위로 이제 작업을 하니까 뭡니까? 그 입력창 해가 뭐 마우스로 이제 클릭해가 입력해가 뭐 버튼 만들어가 확인하면 DB에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불러오기 하면 전화번호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해서 뭐 그런 것들 어 물론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뭐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한번 제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DB를 그 다른 언어를 다루더라도 DB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항상 커넥션, 커넥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커넥션이 있으면 그 커넥션을 갖고 작업을 해요. 그 다음 작업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커넥션을 갖고 뭡니까? execute 작업을 합니다.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커밋과 롤백 개념이 있죠. 커밋은 최종적으로 반영한다. 롤백은 이제 취소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을 반납한다. 이거는 파이썬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DB를 다루게 되면 어떤 언어든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 DB 처리를 위해서 따로 뺐어요. DAO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역할별로 이렇게 함수 아니면 메소드 형태로 빼놓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우리가 DB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역할 한번 생각해 보면 커넥션을 맺는다. 그러니까 뭐 접속한다. 이 역할을 하는 함수가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커서가 필요하죠. 파이썬 같은 경우 뭐 그 두 개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도 됩니다.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받아가 뭐 언제든지 외부에서 이제 입력했는 쿼리를 수행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게끔 create 테이블 메서드를 정의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DB를 해도 보통 이제 4대 쿼리라 하죠. 그 삽입 수정, 삭제, 조회, 요 그죠? 이거 다른 말로 보면요. 우리 홈페이지 아니면 사이트에서도 많이 써요. 사이트에서 뭐예요? 회원 가입, 인서트, 회원 조회, 회원 정보 조회, 셀렉트, 회원 탈퇴, 델리트, 회원 정보 수정, 업데이트.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거 형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형태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나머지는 약간씩 변형만 하면 우리 웬만한 것들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ERP라든지 뭐 웬만한 뭐 우리 사이트 쇼핑몰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프로그램이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주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개발자 과정에서 이거를 한번 보고는 잘 몰라요.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요, 안 보고 코딩도 돼요. 안 보고도 코딩하는 것도 되고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워낙 이걸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저절로 코딩이 나와요. 안 봐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저절로 이제 외워지거든요. 이런 흐름만 딱 잡아 놓으면요. 나머지는 이제 변형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가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 그 커리문 좀 찾아요. 그 커리문을 좀 찾고 또 하다 보면 또 막히는 거 있으면 또 찾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확장해 가야 돼요. 확장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요. 뭐 우리가 데스크탑에도 쓸 수 있고요. 폰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죠? 어,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어, 로컬 DB라는 거는 뭐예요? 그 컴퓨터 안에, 만약에 내 컴퓨터 안에 아니면 내 폰 안에 내 정보만 이렇게 담거나 한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조작해서 이제 정보를 담게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의 정보를 담으려면 뭐 여러 사람이 정보를 담긴 담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입력하잖아요. 뭐 우리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 사이트 같은 경우 뭡니까? 뭐 회원 가입할 때 홍길동 집에서 자기 정보를 입력했는데 DB에 들어가죠. 김철수는 김철수 집에서 입력을 했는데 그 DB에 정보가 들어가요. 이영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원격지 에서 입력했는 값을 넘겨받아가 우리가 중앙에서 돌린 DB도 서버 개념이죠. 이 서버 개념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DB들은 연중 무휴 정지하면 안 됩니다. 365일 계속 돌아가야 돼요. 어, 이제는 뭔가 그 조금 상업적인 용도, 요보다는 이제 규모를 키우고 이제 서버 개념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DB 중심으로 이렇게 값을 넣고 빼고 원격지에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만 있다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있다면 얼마든지 값을 집어넣고 뺄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런 형태를 이제 배울 건데요. 그게 이제 내일 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게 그다음 보면요. 이거예요. 마리아DB입니다. 마리아DB인데요. 이거는 내일 할 부분인데 요 사이트에서 마리아DB를 내려받고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값을 넣고 빼고 하는 걸 같이 해볼 겁니다. MySQL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면 이 마리아DB하고 문법이 똑같아요. MySQL 만든 어떤 거기에서 크게 관여한 개발자가 이제 그 회사를 나와서 만든 게 마리아DB입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DB를 쓰느냐 하면요. 뭐 오라클 쓰면 좋아요. MySQL 쓰면 좋아요. 근데 마리아DB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라클이나 MySQL은 돈 들어요. 돈 내야 돼요. 그리고 MySQL 우리가 생각할 때 무료라고 생각하는데요. 맞긴 해요. 부분적인 무료예요. 어떤 고급 기능이나 우리 그 서버에서 핵심적인 기능들을 쓰려고 하면요. 유료예요. MySQL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DB가 MySQL하고 흡사하면서
어떤 그 금전적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게 마리아DB입니다. 그래서 문법도 그대로 제가 볼 때는 MySQL하고 거의 95% 이상이 커리문이 같아요. 좀 다른 건 잠깐 찾아 쓰면 되고 해서 이제 교육용으로 아니면 또 이것도 상용 툴로 쓰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 DB를 갖고 우리가 값을 집어넣고 빼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해서 그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모듈인 SQLite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모듈이 아닌 외부에서 이제 마리아 DB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듈을 우리가 PIP 인스톨로 설치할 거예요. 설치하고 임포트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SQLite를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